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심규진 교수라고 알죠? 한동훈의 한때 맹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심지어 19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까지 써가지고 한동훈 신드롬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심규진 교수가 한동훈의 저격수가 됐죠. 보통 저격수가 아닙니다. 한동훈이라면 사실상 치를 떨고 한동훈의 치부를 까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에 대해서 왜 심규진 교수는 한때 그렇게 지지를 하다가 한때 그렇게 지지했던 그런 열렬한 지지자에서 가장 맹렬한 저격수로 돌변했을까요? 여기는 한동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가 잘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심규진 교수는 한동훈의 정체를, 실체를 너무 잘 압니다. 그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심규진 교수는 책까지 쓸 정도였으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을 거고, 물론 좋은 점도 알고 있겠지만 그가 윤석열을 배신하면서 윤석열한테 한동훈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성장을 하고 권력을 갖게 됐는데 그걸 헌시작처럼 버리는 걸 보면서 한동훈의 민낯을 까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심규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고 했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음은 이제 한동훈이가 대세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권력을 모두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계엄이 이제 발령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때 그때 또 많은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그런 문자도 많이 왔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제 윤 대통령의 권력을 모두 넘겨받았다. 한동훈이가 실세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에 줄 서야 된다. 한동훈에 줄 서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단톡방 같은 데도 그런 얘기가 해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모든 하나하나의 권력을 그로부터 그 때문에 받게 됐으면서도 이제 자기가 윤 대통령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즉 모든 권력을 다 받게 됐다고 보자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왜냐? 윤 대통령 사람으로 치부되고 윤 대통령에 묻히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때도, 그리고 법무장관 때도, 그리고 정치인이 돼서도 모든 걸 그쪽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윤 대통령이 없이는 자기는 존재감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이 발광체라면 자기는 반사체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반사체가 돼가지고는 순장조가 돼버릴 수도 있죠. 윤 대통령의 권력이 사라지면 자기 권력도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권력은 5년이 지나면 결국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자칫하다가는 윤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잃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윤과 맞서야 되겠다. 윤과 맞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 컸으니까, 윤으로부터 받은 걸 다 받았으니까 윤과 맞서가지고 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득이 될 거다. 더군다나 윤이 당시에 말이죠,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궁지에 몰렸습니까? 이재명 세력으로부터, 민주당 세력으로부터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최상병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 윤과 같이 가다가는 내가 순장되고 말겠구나. 그렇다면 윤과 거리두기를 하고,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윤을 갖다가 이제 패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윤에 대한 배신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심규진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페북 글입니다. 심규진 교수는 가끔 가다가 잊을만 하면 한동훈이를 저격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자기가 듣게 되는 얘기들을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겪었던 얘기들을 더 정리하고 해서 계속해서 한동훈에 대한 어떤 그 민낯을 까발리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의 콜링, 소명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동훈이가 나서가지고 그 민낯을 숨기고 그런 거짓된 얼굴로 또 국민을 속일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규진 교수가 어떻게 글을 썼을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치적 패륜화 한동훈의 실체. 한동훈이 왜 내란 머리를 먼저 했냐고요? 이 인간은 오로지 윤석열 유니버스에 산 사람입니다. 윤석열 세계, 윤석열 울타리에서 산 사람입니다. 검사로 출세시켜준 것도 윤석열, 장관 시켜준 것도 윤석열, 비대위원장 시켜준 것도 윤석열, 당대표 된 것도 친윤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함께 자신도 순장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윤석열의 약점을 잡았다고 특검 운운하고 말이 앙떠냈던 운운하는 김경률을 이용한 겁니다. 계엄이 터지자 윤석열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나한테 넘기라고 협박질한 겁니다. 윤통은 당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당 정치에 무지하고 오로지 윤석열 포비아, 윤석열 두려움에 눈이 먼 이 얼갈이는 이를 내가 윤석열에게 전권을 받았다라고 주변인들에게 떠들어대며 이제 내가 실세다, 미래 권력이다 라고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했을 뿐 그거를 한동훈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정치에 무지하고 권력에 눈이 먼 이 얼간이가 내가 윤석열에게 전권을 받았다라고 주변인들에게 떠들어대고 이제 내가 실세다, 미래 권력이다라고 또 떠들어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안 하겠다고 하다가 윤통이 기가 막혀서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하자 한동훈 본인이 먼저 열받아 내란몰이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얄팍하고 싸구려 같은 인간이 없습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얄팍하고 싸구려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다 들어가던 그날 밤 갑자기 찌라시로 확 퍼져가던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전권을 받았다라는 문자들을 말이죠. 한동훈의 측근이라며 떠들던 사람들, 그가 관리하던 기자들이 이제 한동훈이 윤석열을 잡았다 하는 듯 기고만장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대세는 기울었으니 윤석열을 이제는 버려라 라고 짐짓 위해주는 척하면서 가스라이팅하던 그 밤들을 정말 가스로워서 실소가 났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싸구려 허접한 인간. 내란 특검 가서 고자진이라 해라. 얼마나 윤통이 무서웠는지, 너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 그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똑바로 알거라. 찌질하고 같지 않은 인간. 윤석열이 아끼던 후배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벗기니 그저 벅차오른 찐따 관종이 그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찐따 관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윤석열이 발광체고 한동훈이는 반사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빛 때문에, 즉 그 빛이 없으면 어둠뿐 아닙니까? 추위뿐 아닙니까? 그렇게 조금 그 반사 빛으로 약간의 빛이 있었던 건데 윤석열이라는 빛이 꺼져버리자 자기한테 오는 빛이 말이죠. 한동훈은 완전히 어둠이 돼버린 거죠. 정확히 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정말 가소로워서 실수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모든 걸 받고 나서도 윤석열을 극복하겠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했고 그게 말이 앙터냈죠. 그때도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이니 뭐 김건희 특검이니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 거리두기에 나선 거죠. 이게 정확히 분석한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윤석열한테 검사도 윤석열 때문에, 법무장관도 윤석열 때문에, 모든 것이 윤석열 때문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세계잖아. 윤석열 유니버스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사람이 돼버리잖아. 자기는 윤석열 사람이 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 그런데 처음에는 왜 윤석열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 할 때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 할 때까지만 해도 납작업들 했겠죠. 납작업들 했겠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줬겠죠. 그렇게 윤석열 때문에 출세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얻을 건 얻었단 말이야. 더 얻을 건 없단 말이야. 그래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을 갖다가 때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야 옛날에 이제 이해찬이가 김영삼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가지고서 더구나 윤석열이 이제 궁지에 몰렸잖아. 김건희 여사 특검에다가 뭐 최상병 특검에다가 막 그 궁지에 몰리니까 계속 말이 앙뚜안에 떼가지고 때리고 그 다음에 특검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때리고 자기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엄이 딱 터져서 계엄이 딱 터지니까 지가 이제 그때까지 거리두기를 해왔는데 요번이 기회다. 진짜 기회다라고 계엄으로 내란몰이를 한 거죠. 민주당 먼저 보다 앞서서 내란몰이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권력을 나한테 넘겨라.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권력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에 일임하겠다 그랬잖아.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니까 지고만장해가지고 나한테 위임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국무총리를 불렀잖아 당으로. 지가 간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고만장한 인간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보통은 국무총리를 예방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국무총리를 당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공동 뭐 선언을 발표합니다. 옆에 세워놓고 바지사장.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이걸 당을 접수하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력을 나한테 넘기라고 압박을 하면서 당시에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신규진 교수의 말에 따르면 내가 실세다 하고 떠들어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저놈한테 줘가지고는 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웃기지 말아라 하고 그러면 차라리 탄핵을 당하겠다. 하야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탄핵몰이를 한 거야. 그럼 탄핵몰이를 하면 권력이 지한테 온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그냥 윤석열에 대한 뭔가 복수심 때문인가? 막 탄핵몰이를 한 거야. 그게 이 실체라는 거죠. 지금 정확히 분석하고 있죠. 자, 심규인 교수의 충격 파복글입니다. 한동훈 발칵이죠. 한동훈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침묵할 것 같습니다. 묵묵부답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발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시고 널리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